안녕하세요. 스테드 통계연구소 이일현입니다. 오늘은 통계분석 Q&A 17번째 시간 조절효과 두 번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절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질문들 Q&A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또 나머지 조절효과들에 대해서 나온 질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세스 여기 매개 조절 프로세스 매크로 요 메뉴 안에서 제목과 내용에 조절 효과라고 돼 있는 것들을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20번까지 했고요. 오늘은 2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주로 이제 모델 1번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 변수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발전시키면 조절된 매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번 모델 1번에 대한 이야기들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있네요. 21번 볼까요? 조절 효과가 있게 나왔는데 조절 효과가 있다. 근데 조건부 효과와 존슨 네이만에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이건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자, 볼까요? 일단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 변수가 그 다음에 이게 스트레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네요. 변수명은 뭐 특별히 안 나왔으니까 이 정도로 놓을게요. 자, 그럼 조절 변수를 살펴보면 효과, 인터랙션 이펙트에 대한 부분의 p-밸류 95% 신뢰 구간이 0.05보다 작고 0이 포함이 안 돼 있죠? 따라서 조절 효과가 있는 겁니다. 바론 앤 케니에서는 요거 R² 값 체인지에 대한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조절 효과가 하나가 들어갔을 때는 요 두 개 값이 항상 같기 때문에 조절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절 효과가 있다라고 나왔고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다는 얘기.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그렸네. 아, 예. 조금 난감한 경우네요. 조금 난감한 경우인데 여기 이렇게 살펴보시면 크기를 조금 줄여서 조절 변수 값이 있고 근데 마이너스부터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아무래도 얘를 민 센터링 한 것 같아요. 민 센터링 한 것 같습니다. 민 센터링 한 것 같고 그리고 p 밸류를 봤더니 여기 p 밸류죠. 여기가 p 밸류가 봤더니 보면 유의한 게 하나도 없네요. 전부 p-밸류가 0.05보다 크죠. 0.05보다 크죠.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조절 효과에서 아주 드물게 이런 경우가 나와요. 아주 드물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조절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터랙션 이펙트 즉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베타 2 w 플러스 베타 3의 xw 그죠? 지금 프로세스 매크로 기준으로 w 쓰니까 이 상태로 나왔을 때 얘가 유의하면 이게 유의하면 조절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조절 효과에서 한 가지 사실 더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조절 효과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b 값이 있겠죠. 그리고 p 밸류가 0.05보다 커요. 유의하지 않은 거죠. 유의하지 않은데 조절 변수가 들어감으로써 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때, 즉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조절 변수가 5점이고 조절 변수가 1점일 때 5점 척도 기준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이 조절 변수의 값에 따라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 요 B값의 크기가 서로 달라지죠. 그러면 조절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절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조절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각각의 그럼 여기에서의 이거에 p-밸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p-밸류가 있을 거고 여기도 p-밸류가 있을 때 그러면 지금 형태는 어떠냐면 p-밸류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거예요. 유의하지 않아. 그러면 요 B값 자체는 지금 여기에 있는 B값과 여기에 있는 B값, 여기에 있는 B값일 때 이 B값들이 서로 다르다. 하지만 B값이 유의하지 않다. 기울기가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조절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조절 효과가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가 인터랙션 이펙트. 얘가 유의해야 돼요. 얘가 유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딘가에서 기울기가 유의하게 나와야 됩니다. 기울기가 유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값들이 서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절 효과의 의미상 의미가 있지 않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절 효과가 인터랙션 이펙트는 유의하지만 조절 효과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되냐면 지금 이 척도가 아마 5점 척도일 거예요. 5점 척도일 거고 지금 요 값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조절 변수 0이면 요게 이제 평균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대로 따라주면 계산하기 쉽게 1.2라고 놓을게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 이제 독립 변수죠. 독립 변수가 1점에서부터 5점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럼 여기가 평균값이 민 센터링 했기 때문에 평균값이 나올 거고 여기에다가 평균에다가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고 더해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가 1.19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요만큼이 1.2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 5에서 1.2를 빼면 3.8. 그러면 평균값이 x의 로우 데이터의 평균으로 따지면 여기가 5고 여기가 3.8이라는 얘기예요. 3.8에서 근데 2.3이 나왔죠. 그럼 뭐냐? 3.8에서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갈 거 아니에요. 이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범위가. 그러면 산술적으로 생각해 주면 이 범위 얼마예요? 여기는 2.8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37이 나왔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3.8에서 계산하기 2.4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0.4가 되겠죠. 1.4가 되겠죠? 그럼 뭐냐? 여기 지금 현재 존슨 레이만 그래프에서 독립 변수의 이 범위는 어디냐면 대략적으로 여기 1.4에서부터 5점 사이에서만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5점 사이. 그리고 그 그래프를 봤더니 기울기가 어떻게 해요? 지금 x가 0이었을 때고 그러면 여기 이펙트 값, 요게 조절 효과죠. 조절 효과가 0이 나오는 부분이 대략 요 정도 되네요. 대략 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마 요거를 그려주면 기울기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가 0을 기준으로 그리고 요게 이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B값입니다. 아니 반대로 나왔네요. 반대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대략 여기 이 부분은 플러스가 나왔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95% 신뢰 구간에서는 전부 보시면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죠. 0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0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유의하지 않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기 값이 얼마야? 최소값이 여기니까. 즉 이게 기울기가 조금 더 내려가면 우리가 존슨 네이만 그래프에서 표시 못한 1에서 1.4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더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p-밸류가 0.0518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지점에 가면은 어느 지점은 이렇게 나오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신뢰 구간 안에 0이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 그래서 민 센터링 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민 센터링에서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그리면 원래 변수의 최소값 1이죠. 최대값 5죠. 여기 값의 일부가 표시가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그릴 때는 가능하면 무엇으로? 민 센터링을 하지 말고 그냥 5점 촉도 그대로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대로 그려주시면 최소값, 최대값 부분이 조금 더 민 센터링한 것보다도 좀 더 잘 나오게 됩니다. 잘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이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독립변수의 리커드 촉도의 최소값, 최대값은 1점에서 5점이지만 실제 응답자의 응답이 1점에서 5점까지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무슨 말이냐면 리커드 5점 촉도로 따지면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이렇게 1점에서 5점 촉도일 때라고. 이것을 정확히 따지는 게 파시블 레인지라고 하거든요. 가능한 범위.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에서 액추얼 레인지라고 합니다. 실제 데이터에서 우리가 만약에 200명 주사했는데 200명의 최소값, 최대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최소값, 최대값이 1에서 5까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 민 센터링을 했기 때문에 실제 요 값이 실제 값은 1에서 5까지 나와 있는데 민 센터링에서 일부 구간이 표시가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두 번째 액추얼 레인지가 애초에 처음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1.4가 나왔다. 그러면 요 값을 아까 한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1.4가 나왔잖아요. 보면서. 그러면 원래 단위는 1에서 5까지 나오지만 우리 실제 값에서는 1.4에서 5밖에 안 나왔겠어. 그래서 존슨 네이만 그래프에 실제 값은 1부터 나왔지만 표시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1.4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만 표시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과 같이 요 모든 범위 내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런 값이 나왔다라고 하면 요 구간 어느 곳에서는 유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해석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값이 1인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표본에서는 안 나왔지만 모집단으로 가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우라고 하면 만약에 요 값이 환산해서 실제 도구가 1점이고 5점 인상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조절 효과 없는 겁니다. 인터랙션 이펙트가 있다라고 해서 조절 효과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요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1.4보다 작은 값에서는 요 값이 더 줄어들면서 p-밸류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는 유의한 값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그릴 때는 민 센터링 하지 말고 로우 데이터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좋다. 두 번째, 이렇게 로우 데이터를 그렸는데 존슨 네이만에서 나온 이 구간이 1에서 5 값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일부만 나왔다라고 하면 이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그릴 때 정확히 따지면 프로세스 매크로죠. 프로세스 매크로를 명령어로 바꿔주세요. 명령어로 바꿔주시면 이 존슨 네이만의 구간을 우리가 1부터 5까지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는. 프로세스 매크로에서는 그냥 평균하고 표준 편차 등을 구해가지고 요게 값을 몇 개냐면 21개의 구간으로 나눠주거든요. 21개의 구간을 그냥 임의로 나눠요. 임의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 85 레인지 실제 구간이 아니라 액추얼 레인지를 기반으로 나눠주고 액추얼 레인지 기반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액추얼 레인지 나왔다 하더라도 최소값이 실제 데이터의 최대값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매크로로 조절 효과를 하겠다라든가 하는 경우에 조금 더 좀 난이도가 높은 모형을 검증하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냐 사용자 정의 모델로 해야 됩니다. 메뉴 방식이 아니라 명령어를 공부하셔서 사용자 정의 모델로 우리 수동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 22번. 이건 7번이니까 빼고요. 네, 24번째 볼까요? 조절 효과에서 요거는 이제 프로세스 매크로는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바로앤 캐니 방법으로 한 다음에 제가 만든 엑셀 매크로를 한 것 같아요. SPF 프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왔다. 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프로세스 매크로에서 P 값이 매크로의 조절 0.6 상호작용 이럴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절 효과 검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바로앤 캐니. 두 번째는 프로세스 매크로. 바로앤 캐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독립 변수, 조절 변수, 종속 변수가 있으면 민 센터링을 안 했으면 여기다가 그냥 XMO를 만들어서 요 세 개 변수를 가지고 그냥 돌리는 거거든요. 그냥 회귀 분석을 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매크로는 알아서 해주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회귀 분석을 하나, 프로세스 매크로를 하나, 요 두 개의 P밸류는 동일합니다. 같아야 돼요.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SPSS로 돌렸을 때는 P밸류가 0.6보다 작은데 프로세스 매크로에서는 0.6수나 이렇게 나왔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려면 뭔가가 다른 거예요. 변수를 코베레이트를 들어간 두 개의 변수가 서로 달랐다든가 이런 경우죠. 즉 여기에서는 이제 XMO 이렇게만 들어가는데 프로세스 매크로 돌릴 때는 이제 코베레이트의 어떤 다른 변수를 넣었다든가 이러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동일한 변수가 들어가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민 센터링을 할 때는요. 민 센터링 할 때는 독립 변수도 민 센터링하고 조절 변수도 민 센터링 합니다. 그래서 민 센터링한 독립 변수와 민 센터링한 조절 변수가 있고 요 두 개의 곱이에요. 즉 민 센터링한 x와 민 센터링한 조절 변수를 가지고 즉 요 두 개의 곱을 가지고 이 변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얘만 민 센터링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프로세스 매크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든 매크로를 보면
데이터를 여기서 아마 요거 보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독립변 이제 상수항, 독립변수, 조절변수, XM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평균 중심화를 이게 2를 썼느냐? 그러면 평균 중심화 한 값으로 요 x 값이 바뀝니다. 5점 촉도일 경우에, 근데 0을 누르면 평균 중심화하지 않기 때문에 1점에서 5점까지 나오는 거죠. 1점에서 5점까지 나오죠. 그런데 평균 중심화를 하게 되면 여기 x 값이 당연히 바뀌겠죠. 왜? 평균 중심화를 하게 되면 만약에 x의 평균이 3이었다고 칠게요. 그럼 평균 중심화를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x의 값이 범위가. 그럼 당연히 이렇게 x의 범위가 달라져요. x의 범위가 달라져. 그럼 이때 여기 마이너스 1.7이라고 하는 것이 로우 데이터의 1이 되고 여기 값은 로우 데이터가 5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평균 중심화를 안 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1점에서 5점이 되죠. 그럼 그래프가 보면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 보세요. 그래프가 제가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로우 데이터로 했을 때는 고집단, 저집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민 센터링을 하게 되면 자, 그래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를 쉽게 생각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시프트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원래는 여기가 5점이고 1점이었는데 5점이고 1점이었는데 그러면 요거를 선을 그대로 연결해서 볼게요. 연결해서 볼게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를 연결하면 대략 0이면 대략 요 정도 나오겠네. 이렇게 해서 연결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0이죠. 0이죠. 그런데 옮겨주면 0에서 여기가 원래 평균으로 따졌는데 지금 현재 요 값 데이터로 따지면 이 x축의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가 x축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없다고 생각을 해주고 x가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y값 생각해주면 y값이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 원래 그래프하고 따져보면 요 두 개하고 따져보세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 따져보면 비슷하죠. 비슷해요. 지금 현재는 요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게 y축도 달라지잖아요. 그죠? y축도 달라지죠. 그래서 평균 중심화 한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 그린 거하고 로우 데이터를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 자체는 전혀 달라 보여요. 이렇게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 이거를 1점에서 5점으로 민 센터링한 것을 환산시키면 로우 데이터로 그래프를 그린 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근데 민 센터링한 거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착각할 여지가 있어요. 착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로우 데이터가 요게 마이너스 1.7이라고 하는 값이 1이 때였기 때문에 이게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래프를 조절 효과를 그래프를 그릴 때는 가능하면 민 센터링한 걸로 하지 마시고 로우 데이터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 볼까요? 25번인가요? 조절된 매개니까 넘어가고요. 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29번 보죠. 프로세스 모델 1번으로 회귀 분석을 했는데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나서 질문 드립니다. 예, 한번 보죠. 독립 변수가 BAS하고 BIS라는 두 개의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스마트폰 과거 의전이 있어요. 그리고 조절 변수가 사용성. 그 다음에 남녀 전체로 했을 때는 조절 효과가 없게 나왔는데 남자만 가지고 오면 조절 효과가 있고 여자로만 조절 효과가 없었다. 분리해서 했을 때 얘기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변수를 가지고 했을 때고, 그 다음에 독립 변수가 BIS일 때는 남녀 전체는 조절 효과 있고 남자에서도 있는데 여자에서는 없다. 이런 경우 여자만 조절 효과 없는데, 예, 이런 경우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저는 조절 변수를 하나 더 잡아줘서 이렇게 잡아주면 모형 자체를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고민할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럼 이걸 조절된 조절 효과라고 하거든요. 성별에 따라서 조절 효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조절 N 조절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절 N 조절 효과와 조절된 조절 효과, 모델 2번하고 모델 3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석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것도 가능하다. 예, 제가 이렇게 설명했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해서 결과를 봤더니, 자, 그러면 인터랙션이 이렇게 있네요. 밑에 보면 하겠지만 여기 인터랙션 4번이 조절된 조절 효과예요. 그건 없네. 예, 이건 없네요. 여기 상으로 보면은 각각의 이제 했을 때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오지 않았다. 근데 변수가 두 개였으니까 그냥 기존 모형 설명하면 됩니다. 예. 그다음 프로세스 매크로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요거는 빼죠. 지금 설명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모델 1 오류가 났다고요? 오류가 네, 뭐 요것만 가지고는 오류를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독립 변수, 연속형 변수고, 조절 변수 이거 넣고, 이분형 이거 이분형 변주고, 종속 변수는 뭐 변수 자체는 큰 문제가 없네요. 없고, 요거만으로는 원인을 찾을 수는 없고, 한 가지 의심되는 것은 이 프로세스 매크로 SPSS 자체에서 제공하는 분석 기법들은 변수명의 글자 수에 제약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용자 정의로 만든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매크로 같은 거. 그리고 제가 만든 SPSS 매크로들 몇 가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때 이 변수명의 글자 수는 8자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8자까지만 허용이 되고, 그래서 보통은 그렇다고 해서 8자까지 허용이 되는데 8자를 넘어버리면 이렇게 메시지는 뜨진 않아요. 이런 메시지는 뜨진 않는데, 지금 요 메시지만으로는 에러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요거 가지고는 이런 에러 메시지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변수명을 8자까지 줘야 된다. 8자를 넘어버리면 항상 SPSS 옵션에서 한번 데이터를 하나 좀 불러볼까요? 아무 데이터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변수명이
8자를 넘는 거. 여기 8자가 넘겠네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LDL 콜레스테롤이 8자를 넘네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매크로에서 뭐 대충 아무거나 좀 넣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요거를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죠. 8자 넘으면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8자를 넘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분석을 하면 결과는 이런 식의 에러가 뜹니다. 그냥 이건 8자가 넘었다라는 에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체크만 해주면 정상적으로 나와요. 체크만 정상적으로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8자가 넘었다라고 해서 에러 메시지가 아까 같은 에러 메시지 뜨지는 않거든요. 뭔가 잘못한 건데 이거는 실제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에서 어떻게 환경 설정을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서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질문이 조절된 매개고 넘어가고 조절 효과 그래프. 매개된 조절 효과 안 돼요. 요거는 조절 효과는 존슨 네이만 그래프로 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존슨 네이만 그래프로 가장 그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조절 효과가 있었을 때는 아까 조절 효과 나온 부분이 어디였더라? 여기가 있네요. 그러면 요만큼을 복사합니다. 복사해요. 그 다음에 엑셀에서 붙여넣습니다. 붙여넣고 근데 지금 이게 원래 SPSS 자체에서 복사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거는 SPS 자체에 복사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빈 공간이 나온 겁니다.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를 선택을 하고 데이터에서 지금은 여기 딱 누르시면 얘가 데이터에 각각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A1 누르면은 여기 데이터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 칸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에서 여기 텍스트 나누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나눠주시면 그래서 이제 너비가 일정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 지금 원래 조절 효과 나오는 거를 한번 대충 그려볼까요? 여기서 조절 효과가 나와야 조절 효과가 없네요. 조절 효과가 나와야 이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다른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걸로 이 데이터는 아닐 것 같고 요걸로 한번 열어보죠. 잘 눌렀다. 프로세스 매크로로 하고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조절 변수 넣고 존슨 네이만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죠? 존슨. 자,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만큼을 블록 설정합니다. 존슨 네이만이에요. 지금 보면 1점에서 6.25까지 나왔네요. 아마도 이게 7점 척도 같은데 최대값이 6.25값밖에 안 나온 거예요. 요거는 좀 고민하셔야 돼요, 나중에. 왜냐면 여기 x 값을 기술 통계해 보면 최소값이 1.5고 최대값이 6까지 나왔네요. 이거 조절 변수죠, 참. 조절 변수의 값이 1에서 6.25까지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원래 80월 레인지가 1에서 7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고
엑셀 파일 가서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하고 선택하고 텍스트 나누기, 데이터에서 텍스트 나누기 하면 정상적으로 나와지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조절 변수 값이고 요게 b 값이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필요 없으니까 지웁니다. 삭제해요.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제 조절 변수. 요게 x가 y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 변수의 x가 y에 미치는 영향의 b 값. 그다음에 이 두 개가 95% 신뢰 구간이죠. 95% 신뢰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눈 값을 복사해 줍니다. 복사해서 제가 만든 매크로에 갑니다. 매크로에 가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눌러줍니다. 붙여넣기 눌러주고요. 붙여넣기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원래 조절 효과에서 보면 여기서 유의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자, p-value가 0.052게 하는 값 여기 하나 있습니다. 얼마죠? 3.9047이에요. 그럼 여기는 조절 변수가 3.9047 밑으로 가면 모두 유의하죠. 근데 어떻게 마이너스로 유의합니다. 마이너스로 유의한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이 값이 조절 변수 커지면 점점 이게 값이 b 값이 커져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플러스가 되는데 유의한 점이 여기 있네요. 여기 5.5952 플러스로 유의합니다. 이 두 개의 값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개의 값을 기억해서 여기에서 마이너스로 유의한 값이 여기 b 값이 마이너스로 유의한 범위 얼마냐? 3.9047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로 유의한 게 5.5952입니다. 눌러주고요. 그 다음 독립변수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독립변수의 값이 아까 여기 독립변수가 다시 한번 데이터에서 볼까요? 데이터에서 독립변수의 최소값을 보면 독립변수의 최소값 보시면 여기 독립변수가 마이너스 1.5에서 6이 나왔어요. 근데 아마도 얘는 6점 척도였던 것 같아요. 1에서 6점일 것 같아요. 그런데 파시블 레인지는 1에서 6인데 액츄얼 레인지가 1.5에서 6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1에서 6점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1에서 6점으로 해줘요. 그러면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려졌고,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지금 보면 제가 그래프를 그렸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잠시만요. 이만큼 놓고 그래프 편집은 해야죠. 여기 지금 x 더블 클릭해서 여기 x 값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여기 x가 지금 현재 직무 만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임의로 넣은 거잖아요. 실제 독립 변수의 이름을 여기다가 써 주시면 되고요. 실제 독립 변수 이름을 써 주는 겁니다. 이렇게 써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여기는 뭐냐면 컨디셔널 이펙트 여기 x on y예요. 독립 변수 이름이 되고요. 독립 변수가 어디에?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 변수의 컨디셔널 이펙트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 말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조절 변수의 컨디셔널 이펙트, 조절 효과가 되는 겁니다. 조절 효과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1점에서 6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원래 제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게 1.6도 딱 누르면 이게 1에서 6까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는데 저는 계속 건들다 보니까 이게 x의 범위가 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셔서요. 여기 x축을 더블 클릭하세요. x축을 더블 클릭하셔서 보면 이렇게 최소값이 1하고 7로 돼 있어요. 얼마? 1에서 6으로 바꿔주세요. 1에서 6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제 선이 두 개가 생겼어요. 요 두 개의 선은 뭐냐면 아까 마이너스로 유의한 값이 어디라고 했어요? 3.9047이고 플러스로 유의한 것이 5.5952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냐? 여기가 3.9047인 거예요. 3.9047입니다. 복사가 여러 개 됐나 보네요. 여기가 이게. 네. 그리고 요 값이 얼마라고 했죠? 5.5952. 5.5952. 5.59를 이렇게, 여기도 또 복사가 여러 개 됐나 보네요. 이거. 그리고 이제 여기를 선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선을 이렇게 연결해 줘야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가 독립변수고, 독립변수고 나오고, 그럼 여기 있는 요 값들이 뭐예요? B값이에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B값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X값, 여기 잘못 썼네요. 독립변수가 아니라 조절변수죠. 조절변수. 갑자기 헷갈리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네, 독립변수 맞아요. 독립변수 맞는데. 아니 조절변수. 죄송합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여기를 봤더니 헷갈리네. 조절변수네요. 그럼 여기가 7점이 나와야 되나? 맞네요. 조절변수가 1에서 7점이니까 1에서 7점이고, 그러면 조절변수가 3.9047을 기준으로 3.9047보다 작으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거기는 뭐냐면, 자 마이너스로 여기 유의하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와. 그런데 요 값이 3.9047이었을 때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0입니다. B값이. 그런데 조절변수 값이 작아질수록 그 영향력이 어떻게 점점 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즉 조절변수 값이 작을수록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음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조절변수가 커질수록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음의 영향력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얼마가 되면, 조절변수가 3.9047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관계가, 조절변수가 5.592가 나오면, 5.592가 나오면 또 역시 뭐냐,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정확히 따지면 기울기 값은 있는데 요 값이죠. 정확히 따지면 요 값 얼마 정도, 플러스로 얼마가 나왔는데 유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요 값이 0이 아니라 정확히 따지면 여기로 마이너스 2점도 되겠네요. 근데 P밸류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0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니까, 유의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니까 0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조절변수가 5.595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조절변수가 5.5952 이상에서부터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양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결론적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조절변수의 값이 5.5952 이상에서부터는 양의 영향력이 유의하고요. 조절변수의 값이 얼마? 3. 얼마였죠? 3.9047.
3.9037 이하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조절 변수의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 이상에서부터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로 유의해주고 3.9037 미만 이하에서는 또 역시 마이너스로 유의해지겠죠. 결국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조절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절 변수 값이 5.59 이하 이상에서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양으로 유의하고 조절 변수 값이 커질수록 그 영향력이 세지는 거죠. 세지는 거고 조절 변수가 3.9047 이하로 가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음으로 바뀌면서 조절 변수 값이 작을수록 그 음의 영향력이 강해진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그 얘기예요. 예. 자, 그다음 질문을 보면 여기 조절 효과 성립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매크로 돌렸는데 독립 변수가 있고 독립 변수가 미혼 성인 자녀 부담감, 종속 변수가 부부 싸움, 조절 변수가 직무 만족도. 이렇게 나왔고요. 결과를 보면 결과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인터랙션 이펙트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항상 이제 조절 효과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인터랙션 이펙트가 있을 때는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 영향력은 요 p 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인터랙션 이펙트가 유의할 때는 얘 의미가 없습니다. 이 개별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의 유의성을 판정을 할 때는 인터랙션 이펙트가 없을 때를 얘기해야 돼요. 인터랙션 이펙트가 있을 때는 이것의 유의성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존슨 네이만의 결과를 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과를 보면 독립이 아까 유의했었고 조절 변수는 유의하지 않고 상호작용을 유의했었어요. 조절 변수는 유의하지 않았었고요. 이게 조절 변수가 조절 효과가 있다고 가정 결과상으로는 조절 효과가 있는 겁니다. 조절 효과에서는 XMO가 있을 때 얘만 유의하면 돼요. 요 두 개는 유의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의하지 않아도 요게 유의하면 조절 효과는 있는 겁니다. 네, 그 결과는 그리고 이제 존슨 네이만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이게 조절 변수 값이죠. 조절 변수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조절 변수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보면 기울기가 작아지네요. 존슨 네이만 표시를 안 했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유의하고 여기 이 값은 크지 않죠? 크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를 보면 이렇게 확인해서 조절 변수가 작아질수록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거네요. 조절 변수가 커지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는 거고요.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 부담이 감소한다.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내릴 수는 있는데 모형에서 이 정도 하죠. 그다음 여기 볼까요? 연구의 모든 변이 연속형에 대해서 정규성이 가정이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회귀 분석의 조건 중에 정규성 조건이 있잖아요. 회귀 분석의 조건에 정규성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종속 변수가 있고 독립 변수 있고 조절 변수가 있으면 보통 정규성을 설문에서는 무엇으로 살피냐면은 외도와 첨도로 많이 하죠. 그래서 외도 값이 3, 엄격하게 2, 첨도 값이 7, 엄격하게 3. 요 미만에 있으면 정규 분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얘가 정규 분포고 이게 정규 분포고 이게 정규 분포예요. 그런데 회귀 분석의 가설에서 정확한 가설은 이 각각이 정규 분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정규 분포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의 결합이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얘가 정규 분포에 돼요. 다별량 정규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그냥 보통은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이 각각이 정규 분포, 얘가 정규 분포고 얘가 정규 분포면 그냥 정규 분포니까 회귀 분석을 한다. 조절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은 뭐냐면 얘가 아니라 이게 정규 분포이어야 돼요. 이거의 정규 분포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다별량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별량 정규 분포라고 얘기하는데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일별량 정규 분포라고 해요. 일별량 정규 분포. 얘도 일별량. 여기서 별량은 변수를 얘기합니다. 변수가 하나였을 때 정규 분포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엄격하게 얘기하면 뭐냐? 다별량 정규 분포여야 돼요. 근데 이 다별량 정규 분포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하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마르디아의 다별량 정규성 검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마르디아의 다별량 정규성 검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다별량 첨도를 이용해서 합니다. 다별량 첨도라는 걸 이용을 해서 다별량 정규성 검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다별량 첨도를 이용해서 다별량 정규성 검정을 하면 정규 분포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정규 분포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이 5개의 변수가 동시에 들어갔을 때의 다별량 첨도를 이용한 다별량 정규성 검정을 해야 돼요. SPSS 자체는 지원하지 않고요. 근데 분석해 보시면 기술 통계에 이지플로우 멀티놈 테스트라고 있어요. 이게 제가 만든 SPSS 매크로입니다. 이지플로우 멀티놈 테스트 다별량 정규성 검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다별량 정규성 하고자 하는 변수들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보내줘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려고 하는 변수를 한꺼번에 넣어주고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마르디아의 다별량 첨도를 이용한 이게 다별량 첨도고요. 이게 다별량 첨도고 이게 다별량 정규성의 이게 p-밸류예요. p-밸류가 0.052로 0.05보다 크죠. 그러면 뭐냐? 정규 분포다라는 얘기예요. 정규 분포다. 그래서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이건 뭘 하시면 되냐? 그냥 회귀 분석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회귀 분석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요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정규 분포가 아닌 거죠. 다별량 정규 분포가 정규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GLM으로 돌리셔야 돼요. 제너라이즈 리니어 모델로 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조절 효과, 매개 효과나 조절 효과를 돌린다. 다별량 정규성을 만족을 못했는데 프로세스 매크로 돌리면 어떻게 하냐? 프로세스 매크로 돌리면 됩니다. 프로세스 매크로는 정규성 이제 부트스트랩을 돌리기 때문에 정규 분포가 아닌 자료를 가지고 또 가능합니다. 아닌 자료.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 방법만 볼게요. 일반화 선형 모형에서 일반화 선형 모형에서 일반화 선형 모형 이게 GLM이에요. GLM. 그래서 일반 회귀 분석은 여기서 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회귀 분석을 하고자 할 때는 분석에서 일반화 선형 모형에서 일반화 선형 모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p-밸류가 0.0 다별량 정규성을 만족을 못하는데 우리가 조절 효과나 매개 효과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하냐면
프로세스 매크로 하겠죠. 프로세스 매크로 합니다. 프로세스 매크로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모델 1번이 뭐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요걸 선택하세요. 여기 요 두 개를 여기 두 개를 선택하세요. 요걸 선택하세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이거 선택을 안 하고 분석하잖아요. 이거 안 하고 분석하는데 자,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결과를 일단은 이렇게 모델 4번으로 돌려볼게요. 모델 4번으로 매기 효과죠. 이렇게 돌렸어요. 결과 돌려서 결과가 나오는데 프로세스 매크로 결과가 나오겠죠. 프로세스 매크로 결과가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뭘 할 거냐면 그냥 회귀 분석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회귀 분석에 가서 종속 변수 놓고 요거하고 요거 넣었던가요? 서포트를 넣네. 이렇게 놓고 돌려볼게요. 그럼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제가 조금 편집 좀 하겠습니다. 조금 편집 좀 하겠는데 어디 편집하냐면 여기 부분을 좀 편집을 하겠습니다. 하나면에 다 안 나와서 지금 두 개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편집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게 그냥 회귀 분석한 결과죠. 요게 프로세스 매크로에서 돌린 결과예요. 요 두 개 다 어떻게 되냐면은 독립 변수와 서포트라고 하는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중회귀 분석이에요. 자, 볼게요. R제곱 1.1767. 자, F값 26.508이 26.508. P밸류 나왔어요. 같죠? 반올림의 차이일 뿐이 같아요. 자, 그다음 코에피션트 값 볼게요. 이게 B값이에요. 3.444 마이너스 322 0.367 같죠? 그 다음에 베타 이게 SE 값이죠? SE 값 보면 3428 0688 0655 34 같죠? P밸류 전부 다 유효하니까 똑같고 T 값 보면 10.046 마이너스 4.683 4.684 5.604 5.6 같죠? 완벽하게 같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요 결과는 회귀 분석의 요 결과 요 프로세스 매크로의 이 결과는 두 개는 같아요. 두 개는 같은데 회귀 분석에서 얘는 뭐예요? 다별량 정규성이 있어야 돼. 그럼 얘도 뭐야? 당연히 다별량 정규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프로세스 매크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했어요? 부트스트랩이거든요. 부트스트랩을 하면 정규 분포가 아닌 자료도 부트스트랩은 정규 분포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회귀 분석 결과는 왜 결과가 똑같냐 이거죠. 요 회귀 분석과는 똑같아요. 프로세스 매크로의 부트스트랩은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프로세스 매크로의 부트스트랩은 매개 효과, 조절 효과를 할 때 적용이 됩니다. 존슨 네이만 그래프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결과 자체는 회귀 분석 결과 자체는 그러니까 이 회귀 분석 결과 자체는 부트스트랩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별량 정규성을 만족을 못하면 엄격하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여기 있죠? 요거 그 중에서 밑에 거를 체크하시면 돼요. 요걸 체크하시면 부트스트랩 결과가 나오는데 프로세스 매크로가 결과가 나오는데 프로세스 매크로에서 결과를 볼게요. 그럼 이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맨 뒤에 부트스트랩 결과가 별도로 출력이 돼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화면을 캡처해서 이만큼 캡처했어요. 여기 보고 그다음 여기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는데
출력 결과의 글자 크기를 조금 키워줄게요. 자,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는 일반 결과예요. 일반 결과야. 그리고 여기는 제가 부트스트랩 옵션을 줬을 때야. 보면 자 3.6616 3.6616 0065 같죠? 3.4437 마이너스 323 3668 같죠? 그런데 뭐가 달라지느냐? 여기 SE 값이거든요. 여기 SE 값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SE 값이 24 여기는 2337 여기는 2377 여기는 2493 나오죠.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다별량 정규성에서 정규성 가정을 만족을 못하면 옵션에서 얘를 체크합니다. 부트스트랩을 체크하세요. 그리고 나온 출력 결과에서 회귀 분석표의 결과를 제시할 때 회귀 분석 결과를 제시할 때 요 결과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 결과에서 정확히 따지면 여기 요만큼이 부트스트랩 결과입니다. 그리고 요게 부트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요게 B값이에요. 예. 이게 SE 값이고 요 두 개가 95% 신뢰 구간이 돼요. 이걸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매개 효과라든가 조절 효과도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다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개별적인 개별 변수의 외도 첨도를 보고 합니다. 근데 엄격하게는 다별량 첨도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자의 행동이 뭐 독립변수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다수가 0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콜목을 쓰면서 하면 그러겠네요. 이 자의 행동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으면 이 자의 행동 같은 경우는 뭐 0,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0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0의 개수가 많아서 보면 어떻게 할 거냐면 정규분포 아닐 거예요. 정규분포 아닐 거예요. 그래서 콜목으로 쓰면 당연히 콜목으로 쓰면 정규분포 아니고 외도하고 첨도, 특히 이제 첨도, 외도하고 외도 아마도 이 자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0, 1, 2, 3, 4)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분포를 뜰 겁니다. 이런 식의 분포를 뜰 거예요. 이런 식의 분포를 때문에 당연히 정규분포가 아니라고 나오겠죠. 당연히 정규분포가 아니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로그 변환을 많이 하죠. 로그 변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그 변환의 한 가지 문제는 뭐냐? 0이 있으면 로그 변환이 안 돼요. 0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이 아까 0, 1, 2, 3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 값에다가 로그를 취하는 거죠. 요 값에다가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x 값에다가 1을 더해서 로그를 취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어떤 값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덕분에 좀 정리를 마치는데 콜목으로 쓰면 그 정규성 검정에 샤피로 윌크와 콜모그로프 스미노프 검정은 N수에 조금 민감합니다. N수에 민감해서 데이터의 수가 200개가 넘으면 P-밸류는 웬만하면 전부 다 0.0보다 작아요. 그게 정규분포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샤피로 윌크와 콜모그로프 스미노프의 정규성 검정은 주로 이제 실험 데이터, 실험 데이터에서 하시는 거고요. 설문 데이터에서는 외도 첨도를 하시면 됩니다. 종속 변수가 자의 행동이었네요. 네, 상관없습니다. 피해서 상관없어야 됩니다. 조율과 한번 돌려봤는데 상호작용 유기하겠지만은
코에피션트가 이거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될 것이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매우 작아져요. 왜냐하면 종속 변수를 로그 변화를 쳤기 때문에 종속 변수를 로그 변화를 쳤어요. 종속 변수를 로그 변화를 치면 원래 나올 수 있는 종속 변수가 1 이런 값이 나왔을 거예요. 이런 식이었는데 로그 변화를 취하면 이 값 자체가 굉장히 작아지죠. 이런 식으로 값이 작아지거든요.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 B값이 어때요? B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B값이 작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얘를 역환산 시키세요. 왜냐하면 요 B값은 x,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x가 1 커지면 로그 x y 플러스 1 값은 0.0009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y 값이 커진다는 얘기 아니라 로그 y 플러스 1이 0.000 커진다는 얘기. 그럼 y 값은 얼마가 커지냐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는 요 값에다가 요 값이 있을 거예요. 이걸 그냥 a라고 할게요. 그러면 a 값에다가 치수를 취하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엑셀에서 EXP에 A 값하고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역환산이 돼요. 그 다음에 B 값도 그럼 마찬가지 이 자리에다 그대로 놓으면 EXP에 0.0009 마이너스 1 해주시면 요 값이 뭐냐? Y가 이만큼 커진다는 얘기예요. X가 1 커질 때 Y는 요만큼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잠깐 봐볼까요? 한 김에. 는 EXP 0.0009 마이너스 1. 그럼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상황에 큰 변화가 없네요. 지금 상황에 큰 변화가 없지만 실제로는 어떤 값이 나올 거냐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y 값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해주면 나오겠죠? 이거 다시 역환산 해주면 역환산하면 이렇게 나오죠. 원 값에서 로그를 취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 다시 익스포넨셜 지수를 취해주면 원 단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절효과인데 오늘 질문이 이상하게 조절효과보다는 다른 얘기가 많네요. 이 정도까지 하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다별량 명목 척도. 조절 변수가 디스크 유형에서 DISC 유형에 4가지 유형이 나와 있어요. 4가지 유형이 나와서 더미 변수로 하면 이렇게 나오죠. 플러스 매크로 돌려서 나오면은 상호작용이 3개가 나오는데 3개 중에서 2개가 유의했다는 얘기네요. 결과가 나왔나요? 여기 나왔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조절 변수가 있는데 멀티 카테고리를 체크를 한 거죠. 멀티 카테고리 체크하면 3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게 보시면 셋 다 0인 것이 1번이고 W1은 2가 1이고요. W2는 3이 1이고 W3는 4가 1이에요. 더미 변수를 만든 거고, 그럼 분석 결과에서는 조절 변수 대신에 W1, W2, W3가 나올 거고 인터랙션이 나올 겁니다. 인터랙션에서 요 2개가 유의하게 나왔네요. 그러면 요 2개는 뭐냐면은 지금 요거 W1,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지금 아무거든 요게 레퍼런스예요. 그리고 W1하고 W2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교형하고 안정형이 됩니다.
근데 요게 두 개가 유의했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B값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항상 더미 변수에서는 똑같아요. 이벤트는 레퍼런스보다 y가 b이다거든요. y가 b이다. 자, 그럼 해석할게요. 인터랙션 1이 뭐예요? W1. 사교형은 레퍼런스 주도형보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부분이 얼마야? 2877만큼 큰 거예요. 즉 사교형이 주도형보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0.2877 큰 거예요. 그리고 인터랙션 2는 안정형은 주도형보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 0.2111만큼 큰 거예요. 1.1만큼. 결국 뭐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여기서 주도형에 여기 B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B값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 주도형 B값이 얼마야? 0.079입니다. 0.0709예요. 그런데 사교형은 어떻게 되느냐? 0.0709에다가 얼마? 2877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안정형은 0709하고 2111 이게 되는 거죠. 결국 뭐예요? 사교형은 주교형보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2877만큼 더 큰 거고 안정형은 주도형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주도형 요것보다 0.211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델 8번, 모델 3번, 여기 모델 1번, 여기 47번 보죠. 프로세스 매크 조절 효과를 해서 모델 썸머리는 유의하지 않더라도 인터랙션 비서 유의한 조절가 있는 거 봐도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F값, B값 이게 유의했네요. 인터랙션 이펙트가 요 값일 거예요. 여기 인터랙션 이펙트가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인터랙션 이펙트가 유의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부호로는 여기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지금 독립변수가 BMI네요. 종속변수가 뭐 어떤 심리적인 지표인 것 같아요. 심리적 지표인데 기본적으로 BMI 변수의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BMI 클수록 심리적 지표가 9.7514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랙션 이펙트가 유의했는데 8614예요. 조절 변수가 호르몬 수치네요. 조절 변수 호르몬 수치가 높아질수록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확한 거는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프를 보면 돼. 존슨 레이만 그래프는 안 들어있네요. 결과가 여러 개 있었나 보네요. 결과가 여러 개 있었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BMI를 이렇게 BMI를 두 그룹으로 놓구나. 이게 저체중하고 정상체중으로 해서 놓고 한번 분석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정상체중하고 과체중하고 분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BMI하고 X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독립변수하고 조절변수 위치만 바꾼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면 독립변수가 BMI 여기 BMI에 넣는데 BMI를 두 그룹씩 넣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냐? 세 그룹 동시에 넣어주고 뭘 하는 게 낫다? 세 그룹 동시에 넣어주고 멀티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게 더 좋습니다.
독립 변수가 만약에 이게 BMI에서 저체중, 정상, 과체중이면 멀티 카테고리카를 선택해서 요거를 선택하고 분석하시면 범주형 변수 아까 W1, W2 만들어 주듯이 조절 변수 만들어서 더미 변수 만들어서 분석이 됩니다. 예, 그 상태로 분석하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적으로 결과가 여기서 자, 이렇게 분석하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한번 제가 두 개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위치를 바꾼 거예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위치를 바꿨지만 분석을 해주면 사실은 수식은 두 개의 수식은 서로 항등식입니다. 동일한 식입니다. 동일한 식이기 때문에 결과 자체를 보시면 여기 아니죠? 제가 4번으로 잘못 돌렸구나. 여기로 둬야겠죠? 여기 1번식으로 돌려야죠. 조절과 1번으로 독립변수, 조절변수 놓고 돌리나 반대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위치를 바꿔서 분석하나 결과는 두 개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지금 여기 결과를 보시면 한번 결과 볼까요? 여기 보세요. 6.376 마이너스 1.2052 마이너스 0.4466 그다음에 2447 그다음에 P밸류는 전부 여기만 0.0031이고 이렇게 나왔죠? 조절 변수하고 위치를 바꿔서 해주면 바꿔서 해주면 6.3760 그 다음에 마이너스 0.4466 마이너스 1.2052 0.2447 이 두 개만 바뀌었죠. 위치만 바뀐 거예요. 결국은 통계학적으로는 독립변수와 조절 변수를 바꿔서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근데 무엇이 독립 변수고 무엇이 조절 변수인지는 통계하고는 상관없어요. 통계학으로는 상관없고 연구 모형상에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질문이 모델 7번이네요. 모델 7번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50번에 SPS의 상호작용을 만들어 조절 변수를 했을 때와 유의하게 나왔는데 매크로의 조절 변수는 유의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변수가 있는데 보기 불편하니까 이 두 개를 지워버리고요. 자, 제가 XMO라는 변수를 만들게요.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변수와 조절 변수 에피커시를 곱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자, 이거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하겠습니다. 종속 변수 넣고 XMO 넣었어요. 분석한 결과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매크로로 XMO 넣고 되겠죠? 분석을 합니다. 결과를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자, 결과 나왔는데 여기서 이 부분 다 지우고요.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6.228 마이너스 1.042 마이너스 0.468에 0.230이고요. P밸류를 따져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프로세스 매크로의 결과를 보시면 6.22284 마이너스 1.0422 마이너스 0.4677 0.2299 반올림하면 똑같죠. 그 P밸류도 동일하게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조절 효과는 프로세스 매크로로 돌리나 내가 만들어서 돌리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민 센터링한 변수를 만든 것도 동일해요. 두 개의 결과가 다를 수가 없어요. 두 개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다른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변수를 이렇게 코베르트에 넣어요. 그러면 변수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독립 변수에 들어간 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결과가 달라져요. 그렇지 않고 동일한 변수를 넣었을 때는 결과 자체는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분석했을 때 상관관계 변수가 유의하게 나왔는데 조절 분석이 유의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게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왔다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뭔가 잘못했을 거예요. 유의하지 않았지만 SP 조절 이거는 이제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SPSS로 내가 제대로 만들어서 분석하고 프로세스 매크로도 동일한 변수로 분석을 하면 두 개의 결과는 일치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일단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질문이 51번. 아까 나왔던 질문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이걸 세 그룹을 동시에 놓고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 52번 모델 10번까지 넘어가고요. 53번 조절효과 질문. 프로세스 모델 1번 사용했는데 조절 효과가 있다고 정하면 R제곱 변화가 상호작용에 유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자, 요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바로넨 케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R제곱 변화량이 유의하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인터랙션 이펙트가 유의하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모델 1번의 이 두 개 값은 동일합니다. 모델 1번의 이 두 개 값은 동일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회귀 분석을 그냥 회귀 분석을 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유계적 방법으로 들어가죠. 그 통계량에 가서 R제곱 변화량을 선택을 하면 지금 보면 여기 R제곱이 0.145에서 0.232로 커졌어요. 그래서 델타 R제곱이 0.087이고 거기에 P밸류가 0.00보다 작다라고 나왔잖아요. 작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얘를 제가 좀 더 보기 위해서 더블 클릭해서 요 값을 다시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자, 소점 17제짜리까지 나오는데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2.7957의 2의 7승 2.7957의 2-7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7957의 2-7.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점이 이게 0이 7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2의 마이너스 7승은 앞에 0이 7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값이에요. 정확하게 P밸류는 요 값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XMO가 들어가 있는 여기 값이 있는데
여기 회귀 분석 결과. 얘 보면 여기 P밸류 XMO의 P밸류가 있죠. X의 P밸류를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0.79 제2-7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델타 R제곱에 대한 P밸류와 XMO의 P밸류가 있으면 요 두 개의 P밸류는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바론 앤 케니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얘가 유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얘가 유의해야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절 효과항이 하나만 들어갔을 때는 여기 P밸류와 얘 P밸류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인터랙션 이펙트가 유의해도 유의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볼 때는 뭐냐? 얘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매크로에서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결과를 보는데 결과를 볼 때 어떻게 봐요? 프로세스 매크로는 델타 R 스퀘어 값이 안 나와요. 델타 R 스퀘어 값이 안 나오죠. 그죠? 그냥 R 제곱만 나온다고요. 근데 델타 R 스퀘어 값이 여기에 나오죠. 여기. 자, 0.087일. 요 P 안 나오고 여기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P밸류가 있는데 이 P밸류는 인터랙션 이펙트 요 P밸류하고 요 두 개 항상 같아요. 모델 1번에서는 항상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뭐든지 둘 중에 하나만 유의하면 조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R 제곱 값이 P 값의 상수의 P 값인가? 예, 지금 조절 효과 항이 하나만 추가됐을 때는 두 개가 동일합니다. 이거는 둘 중에 두 개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유의하면 다 같이 유의한 거예요. R제곱 변화량이 0.04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도 유의하기만 하면 유의하면 유의합니다. R제곱 값의 기본적인 성질이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조절 효과항 독립변수, 조절변수가 있고 XMO가 있으면 XMO가 추가된다라고 해서 이 R제곱 값이 획기적으로 커지냐? 획기적으로 커지지 않아요. 획기적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조절 효과에서 중요한 거는 바론 앤 케니는 델타 R제곱이 유의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델타 R제곱이 유의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유의해야 된다? XMO가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절 효과항이 유의해야 돼요. 조절 효과항이 유의하다라고 해서 R제곱 변화량, R제곱 값이 굉장히 많이 커지냐? 커지지 않습니다. 조절 효과의 결국 핵심적인 사항은 뭐예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이 영향이 뭐에 따라서 조절변수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 영향력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조절변수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조절변수가 들어갔다고 해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확 커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든 얘든 뭐예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죠. 다만 요것은 뭐냐? 조절 변수 값은 고려가 안 된 거고 여기는 조절 변수가 높을 때와 낮을 때로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높을 때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 낮을 때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조절 변수 자체에 조절 변수가 들어갔을 때 영향력이 얼마만큼 커진다, 작아진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심의 초점이 다른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바론 앤 케니에서 이 델타 R 스퀘어 값이 유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유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 그러면 이 델타 R 스퀘어 값이 뭐예요? 많이 커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델타 R 스퀘어 값이 0.0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작죠, R 스퀘어 값이. R제곱 변화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걸 가지고 무슨 조절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조절 효과의 핵심은 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조절 변수가 들어감으로써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상관없습니다. 얘가 이만큼이라 하더라도 유의하고 조절 효과가 인터랙션 이펙트가 유의하고 그리고 인터랙션 이펙트가 들어갔을 때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그렸을 때의 조절 변수의 값에 따라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딘가에서 유의하다라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딘가에서 유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가끔 가다가 회귀 분석하면서 이거는 조절 효과뿐만이 아니라 회귀 분석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R스퀘어 값이 낮다. 그럼 이거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있습니다. 첫 번째, n을 키우면 높아져요. 데이터의 개수가 만약에 100개였잖아요. 데이터 개수를 200개, 300개로 늘려보세요. R스퀘어가 커집니다. 두 번째, 독립변수의 개수를 늘려보세요. 독립변수를 내가 3개만 넣었는데 독립변수를 4개, 5개, 6개 이렇게 늘려보세요. 그럼 커집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습니다. 회계 분석하시는 분들의 이 가끔씩 착각하는 것이 회계 분석에서는 결정 개수가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엔 같은 경우도 R스퀘어 값 기준을 2%, 13%, 26%로 스몰, 미들, 라지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스몰 이상, 미들 이상만 되면 괜찮다라고 보통 얘기해 주는데 이거는 뭐 전공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R스퀘어 값이 한 9.8% 나왔어요. R스퀘어 값이 예를 들어서 3.7% 나왔어요. 그러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게 의미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자. 제가 R스퀘어 값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스트레스와 우울.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우울이 커져요. 그러면 이거의 R스퀘어 값은 얼마나 나올까요? 얼마나 나올까요? 우리는 높게 나오기를 원하죠. 한 0.8 나왔어요. 80% 나왔어요. 훌륭하죠.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없습니다. R스퀘어 값의 의미는 뭐냐? 자, 우울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은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울에 영향을 주는 어떤 특정 하나 때문에 우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우울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높아졌다고 우울하냐?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울에 영향을 주는 팩터들을, 원인들은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부부싸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 지금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오늘 비가 오면 좀 더 우울해지거든요. 날이 확장하면 더 우울해져요. 오늘 날씨도 우울에 영향을 줘요. 근데 내 주머니에 지금 현금이 한 100만 원이 있다. 내 주머니에 현금이 하나도 없다. 얘도 우울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울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높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울에 영향을 주는 팩터들은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있어요. 이 수만 가지를 전부 알면 우울을 얼마, 100%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연구자들은 이 수십, 수백, 수천만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라고 하는 요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80% 나올까요? 80% 정도면 어떻게 되냐? 내가 스트레스 조금만 높아지면 우울해야 돼요. 스트레스 조금만 높아지면 안 우울해야 돼요. 이건 뭡니까? 우울은 스트레스 하나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거의 조울증 환자에서 중증 환자일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노멀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막 높아진다고 해서 우울해지지 않아지거든요. 이 R스퀘어 값이 이렇게 나오려면 우울 하나에 의해서만, 스트레스 하나에 의해서만 우울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울에 영향을 주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중에 스트레스가 차지하는 비중, 포션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렇게 나와도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높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자라고 하면 다른 독립 변수가 들어갔다. 성별, 연령 이런 것이 들어갔다고 해서 성별이 우울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연령이 우울에 얼마나 줄까요? 일반적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일반적 특성들이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이런 것들이 우울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차지하는 비중이 1%? 2%?
그리고 그런 것들은 유의하지 않아요. 델타 R 스퀘어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생각할 때 단순하게 R 스퀘어 값이 낮다라고 해서 나쁘고 R 스퀘어 값이 높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문조사 기준으로 설문조사 하고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 설문조사에서 심리적인 지표들 스트레스, 우울, 자존감감,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이 들어가면 믿을 13%만 나와도 훌륭한 겁니다. 예, 프로세서 매크로에서 조절 변수는 최대 2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모델 1번은 몇 개? 하나. 모델 2번과 3번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2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시간이 좀 많이 됐나요? 많이 지났네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건 매기 효과인데 91번이니까 넘어가고 네, 여기 볼까요? 59번 한국어 능력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한국어 능력 우울 친구의 도움 유학생인가 봐요. 한국어 능력하고 우울하고 따지면 유학생이니까 아무래도 예상하기로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그런데 친구 도움이 강해지면 이렇게 이걸 예상한 것 같아요. 예,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질 거다. 예, 친구의 도움이 높아질수록 우울이 낮아질 거다. 예, 그 다음에 친구의 도움이 커질수록 한국어 능력은 그래서 여기 두 개는 앞에 두 개는 그냥 주효과고 3번이 메인 효과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조절 효과를 하면서 항상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절 효과 분석을 할 때 XMO 인터랙션 이펙트가 들어갈 때는 주효과,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의 유의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독립 변수가 친구의 능력이 우울에 영향을 주는지, 한국어 능력이 우울에 영향을 줘. 한국어 능력이 높으면 우울이 낮아진다. 친구의 도움이 높으면 우울이 낮아진다. 이거 증명하는 거는 뭘로 해야 되냐? 회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회귀 분석으로. 즉 조절 효과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 여기 있으면 이 X를 한국어 능력이라고 하고 여기 MO를 친구 도움이라고 하고 Y를 우울이라고 하면 먼저 회귀 분석을 하세요. 회귀 분석. 정규성을 만족했다는 조건을 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 결과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어 능력은 우울에 영향을 주는데 음에 영향을 주네요.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진다. 친구의 도움은 우울에 영향을 주는데 부호가 플러스네요. 친구의 도움이 있을수록 우울은 낮아진다. 여기도 마이너스 나와야 될 거예요. 이렇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인터랙션 이펙트는 조절 효과는 여기서 별도로 분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해서 이 조절 효과에서 분석을 해서 프로세스 매크로 분석을 해서 여기서 무엇으로 이 인터랙션 이펙트로 조절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조절 효과가 있는데 어떤 조절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은 뭘로 존슨 네이만 그래프로 이용해서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한꺼번에 분석을 한 거잖아요. 한꺼번에 분석했을 때 요때 요 두 개의 변수,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의 요 값은 지금 여기 두 개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한국어 도움이 유의한데 플러스로 나왔죠. 플러스 나왔습니다. 예. 이게 한국어 능력은 우울에 영향을 안 줬고 친구의 도움은 영향을 주는데 플러스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한국어 도움이 높을수록 우울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한국인의 도움이 있을수록 친구의 도움이 있을수록 우울해진다는 얘기잖아요. 플러스니까. 그죠? 이 결과는 뭐야? 그러나 인터랙션 이펙트가 있을 때는 이 주 효과는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앞에 있는 결과하고 해석이 달라졌죠.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조절 효과인 경우에는 제가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자꾸 얘기하는데 조절 효과를 할 때는 정확하게 따지면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히 두 개 그래프를 어떤 거냐면은 여기 조절 효과 요 그래프하고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돼요. 두 개를 그려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존슨 네이만 그래프하고 기본적인 그래프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이 요 부분 더블 클릭 하고요. 요만큼이 조절 효과 그래프거든요. 복사하세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명령문에 가서 붙여넣기 하고 실행 모두 누릅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 그래프가 그려지죠. 자, 더블 클릭해서 그래프를 편집을 해주는데요. 격자선을 숨겨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요 그래프와 존슨 네이만 그래프를 두 개를 동시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보셔야 되는데, 자 잠깐 살펴보시면 이거 여기서 네, 이렇게 그려주면 자 보세요. 지금 X가 한국어 능력이에요. Y가 우울이에요. 그리고 이게 조절 변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친구의 도움이 높은 집단, 친구의 도움이 낮은 집단. 이게 평균 집단이에요. 친구의 도움이 평균인 집단. 평균 집단. 그럼 보면 어떻게 해요? 한국어 능력하고 우울어 맞나요? 한국어 능력하고 우울어 맞나? 이거 지금 한국어 능력 아니죠. 지금 다른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죠. 제가 있는 데이터니까 이게 스트레스고, 종속 변수가 뭐죠? 다시 한번 봐볼까요? 커뮤니티, 스트레스, 에피커시네요. 친구 도움이 아니죠. 스트레스가 높으면 커미티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에피커시가 높은 사람들은, 자 이게 에피커시가 평균인 거예요. 평균일 때는 요 기울기가 있잖아요. 요 기울기는 뭐냐면 요 자체가 스트레스가 커미티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커미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근데 요때는 뭐냐면 에피커시는 생각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에피커시가 들어가니까 얘가 높아지면 고집단은 점점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커져요. 그러다가 어느 이상에 가면 플러스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가 이 지점이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 몰라요. 여기가 이 그래프에서는 에피커시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커미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에피크로시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영향이 더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무조건 뭐예요? 음의 영향일 거예요. 음의 영향일 건데 여기는 양의 영향 어느 지점에 가면 양의 영향이 나오는데 근데 이 지점에서 어느 지점에서 유해진지는 모르죠. 특정 지점에서는 여기까지는 유의하지 않을 거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은 유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이 에피크로시가 어느 값 이상에서는 유의하게 나오는 값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 그래프에서는 그건 알 수 없어요.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조절 변수가 커질수록 스트레스가 커뮤니티에 미치는 음의 영향력이 감소하죠. 조절 변수 에피크로시가 작아질수록 스트레스가 커뮤니티에 미치는 음의 영향력이 강해지죠. 이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지금 현재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대부분의 조절 효과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크로스 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크로스 되더라도 어디 이렇게 X값이 아주 작거나 아주 큰 값에서 크로스가 되지 대부분 이렇게 크로스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특정 어떤 경우에는 크로스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해석의 또 한 가지를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크로스가 안 되거나 크로스가 됐다 하더라도 여기 아주 작은 값에서 나올 때는 여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거니까 이때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스트레스가 커뮤니티에 미치는 음의 영향력은 조절 변수가 작아질수록 음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조절 변수가 커질수록 음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져요. 자, 크로스가 되는 경우에 이거 하나에다 플러스 더 있어요. 뭐냐면 자, 이게 저집단이고 고집단이에요. 조절 변수가. 그러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양의 영향력이 커지죠. 그런데 양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양의 영향력이 커졌다 하더라도 이 여기를 기준으로 거려도 자, 조절 변수가 낮은 집단이고 고집단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무리 커도 조절 변수가 커다 하더라도 저집단이 종속 변수가 더 높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우울이었다라고 하면은 조절 변수의 값이 높아질수록 독립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저집단이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절 변수의 이게 고집단, 저집단. 사회적 지지 같은 경우에요. 사회적 지지를 따져보면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고집단하고 저집단이 있으면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그 미치는 영향이 더 크죠. 그런데 딱 보면 여기 고집단하고 저집단 보면 예제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보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일정 이하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다 하더라도 낮은 집단보다도 우울이 높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갭이 점점 줄죠. 그러다가 이 X값 여기를 기준으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이 되면서 고집단일 때는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해요?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크로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크로스가 안 되는 경우에는 해석이 쉬워요. 어떻게?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크로스가 됐을 때는 이런 부분 고민하셔야죠. 여기까지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존슨 네만 그래프는 또 달라요. 존슨 네만 그래프에서 보고자 하는 바는 엑셀 파일이 존슨 네만 그래프는 자, 여기 이 부분이 좀 다르죠. 이 부분이 다르죠. 그래프가 달라요. 아까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 이거였고요.
존슨 네만 그래프에서는 요거 잘못됐어요. 아까 조절 변수라고 제가 조절 변수라고 얘기했나요? 조절 변수예요. 조절 변수고 그다음에 요 값이 여기가 뭐예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 이게 B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기울기 자체예요. 기울기 값, B 값. 그래서 얘는 조절 변수가 커질수록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기준이 여기잖아요. 이게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예요? 마이너스고 이쪽은 플러스인 거예요. 여기는 유의한 영향을 안 주는 부분이고.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조절 변수의 이 값을 기준으로 여기는 어떻게 돼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음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조절 변수 값이 낮을수록 저집단일수록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음의 영향력이 커지죠. 음의 영향력이 작아지는 거고. 그런데 조절 변수가 이 값 이후에 나오면은 조절 변수 값이 커질수록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래프, 조절 효과의 그래프와 요 그래프와 존슨 네만 그래프는 보는 초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오늘 너무 많이 했네요. 오늘 과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혹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질문을 어디까지 했나? 요 그래프가 여기 있었네요. 예, 요거 나왔으니까 요거 가지고 그래프. 아까 제가 그린 그래프, 요게 평균이고, 조절 변수 편중이고, 이게 저집단, 요게 고집단,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냐, 이건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부분을 유의한 것까지 확인하려면 뭘 봐야 되냐? 요거 가지고 안 되죠. 존슨 네만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몇 번까지 했냐면 59번까지 했네요. 오늘 59번까지 했으니까 다음 시간엔 60번 이후부터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절 효과는 조금 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조절 효과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드리도록 하고요. 한 3, 4주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조절된 매개나 매개된 조절 효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예, 오늘 강좌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조절 효과에 대한 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